2023년 3월, 저는 45해를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 문을 나서던 그날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후련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이제 우리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통장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애들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통장 잔고는 7억 3천만 원.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하던 20대. 점심값 아껴가며 야간 대학을 다니던 30대. 주말도 없이 일했던 40대, 50대.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결혼도 했고 손주들도 생겼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 아니겠어요? 아내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자식 생각뿐인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래, 이제 줄 때도 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저희는 새 자식을 불렀습니다. 장남 민수, 38, 큰딸 수진, 35, 막내 민호, 32.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며느리와 사위가 주방에서 아내를 돕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자식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왔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 3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제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넌 장남이고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니까 4억을 주마. 수진이 넌 2억, 막내 민호 넌 1억. 서류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대로 만든 문서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이거, 수진이가 서류를 펼쳐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걱정 마세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아프시면 제가 다 모실게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언제든 오셔도 돼요. 수진이도 일어나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자주 올게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막내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배웅하며 현관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떠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한 거지.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2년은 버티겠지. 그 사이 애들이 자리 잡으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겼습니다. 바쁘겠지. 이해한다.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급해서요. 또 끊겼습니다. 2달째 명절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처가 쪽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에게서도 문자. 아빠, 애들이 감기 걸려서 못 가요. 죄송해요. 막내 민호.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준 게 잘못이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3달째 통장 잔고는 1,500만 원. 병원비, 공과금, 식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좀 바쁘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어머니 약값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50만 원만.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투자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투자? 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부동산 투자 들어갔거든요. 곧 수익 나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투자, 부동산, 노후를 책임진다더니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민수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어제 올라온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해. 럭셔리 감사 행복.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앉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했어요? 응. 뭐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4개월째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했어? 같은 질문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이해한다는 척. 하지만 밤마다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아빠,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길함 때문이었습니다. 애 학원비가 밀렸어요.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학원비? 네, 아빠가 주신 돈은 전세자금 보태는데 다 썼거든요. 지금 좀 빠듯해서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빠,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것도 안 되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2억이나 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유 있으실 줄 알았는데. 수진아,
그 돈은 내 돈이고 지금 아빠는 에휴, 됐어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2억을 줬더니 50만 원도 아까운 사람이 됐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주말 저는 막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에서 받았습니다. 네. 민호야, 아버지야.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쁘니? 일이요. 아버지, 저 지금 진짜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호야, 잠깐만. 뚝.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억을 줬더니 통화 1분도 아까운 사람이 됐구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실 복도에 차가운 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와 영양실조가 겹쳤습니다. 최근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영양실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아내가 밥을 거르고 있었다는 것을. 제 앞에서는 멀쩡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먹지 않았다는 것을.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랑 검사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 통장에는 1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평생 저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병원이다. 입원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00만 원 정도.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 중이라 현금이 없어요. 투자? 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부동산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빼면 손해예요. 손해.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지금 입원해 계신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제 말이 제가 다음 달에 수익이 나면 다음 달? 저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수야, 넌 내게 뭐라고 했지? 네,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4억을 줄 때 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죠. 제 미래.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다음 달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큰딸에게 수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너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00만 원. 또 침묵. 저는 이제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빠, 저도 진짜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남편 사업 자금. 저희도 빚이 있어요. 빚, 네, 아빠가 주신 2억으로도 전세 올리는데 부족해서 대출받았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니까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도 너희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머니 병문안이라도 와줄 수 있니? 아빠, 애들이 지금 감기 걸려서. 됐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대한중공업 법무팀장 박성철. 젊은 시절 제 직함이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불법 계약서를 파헤치고 법정에서 그들과 싸웠던 시절. 그때 제 별명은 법조계의 불독이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냥 버림받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 남아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30년 전 명단들. 변호사, 검사, 기자, 세무사. 제가 도왔던 사람들, 제게 빚진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애들은 왔어요. 잠꼬대였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순간에도 자식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바보였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법이 안 되면 세상이 심판하게 만들겠다.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주겠다. 핸드폰 화면에 첫 번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재 변호사. 30년 전 제가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 나 박성철이야. 30년 만에 연락한다. 도움이 필요해. 내일 만날 수 있나? 전송.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박 팀장님. 세상에. 당연히 만나야죠. 시간 말씀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또 폐를 끼쳤네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애들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어. 뭐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못 온대. 대신 걱정 많이 한다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쉽게 줘버렸어.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주머니 송명함이 손에 잡혔습니다.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깨운 것이 단순한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한때 재벌들도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병원비는 제 신용카드로 긁었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아내를 병실에 남겨두고 저는 서울역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법조인의 거리라 불리던 이곳. 예전에는 저도 이 거리를 매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건물도 간판도 사람들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만 늙었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만남 강민재 변호사. 카페 구석 자리.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강민재 변호사. 30년 전 그는 대기업의 횡령 혐의로 구속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 불충분을 입증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체격은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 변호사. 세상에 정말 30년 만이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박 팀장님이 먼저 연락하시다니. 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3장. 자식들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증여 계약서야. 내가 자식들에게 7억을 나눠줬어. 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눈빛. 증여세 신고는 하셨어요. 안 했어. 자녀분들도요. 안 했을 거야.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탈루로. 그게 가능한가? 당연하죠. 증여세는 수증자,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얼마나? 신고 불성 시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하면 장남부는 최소 8천만 원은 추가로 내셔야 할 겁니다. 8천만 원. 4억을 받고 8천만 원을 토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팀장님 정말 하시겠어요? 자녀분들인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쓰러졌어.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투자 중이라고, 빚이 있다고, 바쁘다고 거절했어. 4억, 2억, 1억을 줬는데 말이야. 300만 원이 없다고 했어. 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 후배가 조사국에 있거든요. 고맙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만남 김태준 기자. 그 다음 날 저는 한 신문사 앞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일보. 30년 전 제가 제보했던 대기업 비리 사건을 특종으로 터뜨린 기자가 있었습니다. 김태준. 그는 그 특종으로 기자협회상을 받았고 지금은 논설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 나 박성철이야.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그래, 나야. 세상에 30년 만이시네요.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네. 특종 하나 줄 수 있어. 특종이요? 응, 관심 있으면 나와줘. 지금 내 신문사 로비에 있어. 10분 후 김태준 기자가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벗겨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죠. 그때 특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낮이었지만 저는 소주를 시켰습니다. 무슨 특종인데요? 불효자식 이야기야. 김 기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습관이 여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억을 나눠준 이야기, 노후를 책임지겠다던 약속, 그리고 아내가 쓰러진 날의 이야기. 김 기자는 한마디 말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병원 진단서, 통화 내역, 그리고 민수의 SNS 캡처 화면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골프장, 전부 지난 5개월간의 기록이었습니다. 4억을 받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300만 원이 없다고 했지. 김 기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방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방송? 네, 요즘 불효자식 소재가 뜨거워요. MBC에 제 대학 동기가 PD로 있는데 이 정도 스토리면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연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세 번째 만남 이수연 세무사. 사흘 후 저는 강남의 한 세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수연 세무사. 30년 전 그녀는 대기업의 분식회계를 파헤치던 국세청 조사관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내부 자료로 그녀는 특진했고 지금은 세무법인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랑또랑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 세무사. 정말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신데요? 증여세 탈루 건이야. 저는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수연 세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탈루네요. 신고 기한 3개월이 훨씬 지났고, 자식들 재산을 조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의 전체 금융 거래가 다 드러나요. 숨긴 재산도? 다 나옵니다.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국세청 조사는 이 세무사가 씩 웃었습니다. 무섭죠.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직접 제보서 작성해 드릴게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속도 그대로였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정말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인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내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밥을 거르고 있었대. 자식들은 그 사실도 몰랐어. 관심도 없었으니까 이 세무사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MBC 본관. 저는 로비에서 김태준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팀장님 소개합니다. MBC 실화 탐사대 박지영 PD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철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취재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스토리는 처음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7억 증여, 노후 책임 약속 그리고 배신. 여기에 국세청 조사까지 들어간다면 방송 파장이 클 겁니다. 진짜 크게요. 김 기자가 거들었습니다. 시청률 20% 나올 겁니다. 박 PD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성철 씨 각오되셨어요? 방송 나가면 자녀분들은 알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촬영 일정 잡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 아내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와요?
매일 바쁘시던데. 응, 볼일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애들, 가만 안 둘 거야.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국세청에 제보했어. 증여세 탈루로. 여보. 그게 무슨, 그리고 방송국에서 취재 들어와. 불효자식 고발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잖아. 밥을 못 먹어서. 그래도, 여보, 나 평생 착하게 살았어.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무 쉽게 줬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제 가르칠 거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틀 후 장남 민수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같은 날 큰딸 수진에게도 같은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막내 민호에게도.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혹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보했다. 네, 증여세 탈루. 내가 국세청에 제보했어. 아버지가 왜? 넌 내게 뭐라고 했지? 노후를 책임진다고 했잖아. 아버지, 이건 시작이야. 민수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수, 수진, 민호. 세 명의 이름이 번갈아 떴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시작됐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불독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후 사흘, 저는 아내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강민재 변호사가 대신 내줬습니다. 나중에 갚을게. 됐습니다. 팀장님. 이 정도는.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나흘째 되던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요. 아버지,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증여세 1억 2천에 가산세 8천만 원. 총 2억을 내래요. 그래? 2억이요. 아버지, 제가 어디서 2억을 구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제보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차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아버지, 노후를 책임진다고 했잖아. 4억을 받을 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넌 뭐라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 중이라고 했잖아. 현금이 없다고. 아버지, 그런데 그 다음날 SNS에 골프장 사진 올렸더라. 회원권 끊었다며?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얼마짜리였지? 3억? 아버지, 그건 투자예요. 나중에 팔면. 저는 웃었습니다. 투자. 내 미래를 위한 투자. 그건 되고 내 어머니 병원비는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난 내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교육이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대리, 국세청 조사 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사실상의 정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실수를. 실수? 2억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골프 회원권 당장 팔아요. 그건 지금 팔면 손해야. 손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과 민수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빠, 맘카페에서 쫓겨났어요. 다들 저보고 불효녀래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 났어요. 제발 방송은 막아주세요. 박지영 PD가 이미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네. 맘카페에서 쫓겨나고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남편은 저한테 화풀이하고. 그래?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인생은 생각 안 해봤니? 뭐라고요?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때 넌 어머니 인생을 생각했니? 아빠, 2억을 받고도 50만 원이 아깝다고 했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어. 아빠, 그건 그때 정말 여유가 없어서. 거짓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지? 호텔에서 찍은 사진 봤어. 하룻밤에 80만 원짜리. 그건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은 없다면서 호텔에 80만 원은 있었구나. 아빠, 방송 나갈 거야. 막을 생각 없어. 아빠, 제발. 애들 생각 좀 해주세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내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었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수진 씨, 부모님께 2억 받고도 병원비 안 드렸대요. 이런 사람이 우리 카페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헐. 저런 사람이 엄마라니. 아이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은 카페에서 강제 탈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열흘째 막내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막내드님이 해외 출국 시도하셨대요. 출국? 네, 공항에서 국세청이 막았습니다. 체납 우려로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대? 베트남이요. 편도 티켓이었대요. 도주였습니다. 1억을 받고 나라를 떠나려 했던 겁니다. 지금 어디 있지? 인천공항에 붙잡혀 있을 겁니다. 저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려고? 베트남? 편도로?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1억 받고 도망치려 한 게, 부모한테 연락 한 번 안 한 게, 어머니 쓰러진 것도 모른 채 살았던 게. 다 죄송합니다. 민호야,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들은 7억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한테 남긴 건 3천만 원이었어. 그 3천만 원으로 2년을 버티라는 거였어.
그게 내 계산이었어.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계속. 이제 와서 우는 거 소용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세무조사 받아. 도망칠 생각하지 마. 아버지, 이게 마지막 경고야. 저는 그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MBC 스튜디오 박지영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철 씨, 준비되셨죠?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저는 담담했습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재벌 총수들과 맞서던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철 씨. 오늘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7억을 자녀분들께 증여하셨다고요? 네. 장남에게 4억, 큰딸에게 2억, 막내에게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나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병원 진단서, 통화 내역, SNS 캡처 화면들. 제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전화했습니다. 화면에 통화 내역이 떴습니다. 투자 중이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4억을 받은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남은 SNS에 골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3억짜리 회원권을 끊었다면서요. 화면에 민수의 SNS 사진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 골프 회원권 인생샷,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큰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억을 받은 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50만 원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다고. 그런데 그 딸은 작년에 제주도 호텔에서 하룻밤에 80만 원짜리 방을 썼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여행 사진이 떴습니다. 막내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베트남으로 편도 티켓으로.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했고 점심값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자식들에게 다 주신 거군요. 네,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지켜지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버림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혼자 밥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나라를 떠나려 했습니다. 진행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배신당한 겁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들에게. 그날 밤 9시 실화탐사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 18.7%.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성철 7억 증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불효자식들이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4억 받고 300만 원이 없다고. 개 같은 놈들. 저런 자식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함. 부모님 너무 불쌍하시다. 평생 모은 돈을. 나 같으면 죽일 듯. 진짜 개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왜 방송을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만든 결과야. 무슨 소리예요? 노후를 책임진다고 한 건 너였어. 나는 믿었을 뿐이고.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 내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학교에서 못 다니겠대요. 전학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취직도 못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 인생 끝났어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거실에서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혼자 밥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저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근데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벌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여보, 진짜는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강민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국세청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장남분 추징금 2억, 큰따님 1억 2천, 막내 아드님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금이 없어서요. 그래? 네. 특히 장남분은 회사에서 해고까지 되셔서. 알았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준 그 성이.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짜 교육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냈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장 최진우, 30년 전 제가 특종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국장, 나 박성철이야. 팀장님 방송 봤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기사 하나 더 쓸 수 있나? 무슨 기사요? 자식들의 실제 생활상이야. 4억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팀장님, 그 정도면 해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불독은 아직 놓지 않았으니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